어둡게 깜빡이던 기숙사 복도 문이 살짝 열리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술 냄새와 쇳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죠. 여보 가지 마. 그 한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단 한순간의 착각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후 벌어질 금지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페이지. 전북 군산. 비가 흩뿌리던 초겨울의 저녁, 조선소 작업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엔 하루의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쇳내와 용접불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을 헤치며 김상우는 무겁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오늘도 참 긴 하루였다. 그는 헬멧을 벗어들고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퇴근 벨이 울리자마자 다들 흩어졌지만 상우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했지만 이제는 용접기보다 허리가 먼저 비명을 질렀죠.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기숙사로 돌아가던 그는 동료들에게 불려갔어요. 형님, 오늘은 한잔 해야죠. 이번 달 야근 수당도 들어왔잖아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라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소주잔이 앞에 놓였어요. 공단 근처 허름한 식당, 벽에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고 라면 국물 냄새와 퀴퀴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죠. 그래, 오늘만 마시자.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잔이 몇 번 돌고 이야기꽃이 피자 금세 시간은 흘러갔고 상우의 볼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 냄새였어요. 매일 쇳덩이만 상대하다 보니 동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그리웠던 거죠.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밤바람의 술기운이 확 올라오자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야, 형님 괜찮아요? 우리 기숙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갈게. 그는 손을 내저으며 휘청거리며 걸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 기숙사 쪽으로 이어진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어요.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발밑 시멘트 바닥은 미끄러웠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계단을 올라가던 상우는 흐릿한 시야로 304호 문패를 봤습니다. 내 방이었지 중얼거리며 비틀대던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좁은 방 구석에 작은 냉장고 하나. 어디서 많이 본 듯했어요.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선 술 냄새가, 작업복에선 쇠 냄새가 번졌죠. 아유, 오늘은 그냥 자자.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코끝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밖에서는 빗방울이 슬며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기숙사의 복도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멎자 남은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밤이 상우 인생의 균형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말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옆방 기숙사 관리소장 오미정의 방이었죠. 그리고 그 잘못 들어간 한 걸음이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묘하고도 아픈 인연의 시작을 함께 들어보시죠. 2페이지. 밤 11시가 넘은 시각, 조선소 기숙사 복도는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꺼진 채 깜빡이고 있었고 금속문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죠. 기숙사 관리소장 오미정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와 고장 신고 메모가 쥐어져 있었어요. 304호 형광등 냉장고 소음. 그녀는 메모를 읊조리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슬리퍼 밑창이 마룻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울렸죠. 누가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미정에게 이 일은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이 기숙사 안에서 8년째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방만 보면 끝이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방 안불은 꺼져 있었지만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누가 방을 잘못 들어온 건가? 조심스레 불을 켜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작업복 냄새, 술 냄새, 그리고 거칠게 들썩이는 어깨. 그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방 번호를 확인하자 그제야 깨달았죠. 이곳은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건 바로 옆방 용접반 반장 김상우였어요. 미정은 다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김 반장님, 여기 제 방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상우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술에 절은 몸은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둘 수도 없고 깨우자니 또 불미스러워질까 망설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상우의 손이 꿈결처럼 허공을 더듬더니 그녀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순간 미정의 몸이 굳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와줬구나. 몽롱한 목소리. 그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녀를 아내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상우의 손이 점점 세게 조여왔어요. 그녀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술에 취한 그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김 반장님, 이러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이 휘청하며 앞으로 쓰러졌고 두 사람은 그대로 침대 위로 엎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단숨에 달아올랐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상우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술 냄새와 거친 숨결, 그리고 어깨에 닿은 그의 팔. 시간이 멈춘 듯 몸이 굳었어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백 번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니야. 지금 멈춰야 해.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좁은 기숙사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졌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침묵과 숨결,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은 결국 금기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정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건 실수야, 그저 실수야. 그녀는 그렇게 되뇌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퍼지고 있었죠. 그날 밤 조선소 기숙사의 좁은 한방에서 오랫동안 잊혀있던 인간의 온기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3페이지.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조용했어요.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 그리고 술에 절은 상우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상우가 무언가를 느낀 듯 손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병이 손끝에 닿았고 그 다음 순간엔 따뜻한 살결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 누군가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여보. 그는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미정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손이 너무 세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저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꿈속에서 아내를 부르듯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미정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묘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두려움, 놀람,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슬픔.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상우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꿈을 꾸는 거구나. 그녀는 그제야 잠시 멈췄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의 눈에는 현실이 아닌 잃어버린 기억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그 눈빛엔 욕망보다도 외로움이 먼저 배어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울어요. 상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정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말로 막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술 냄새와 함께 오래된 사람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꿈속에 갇혀 있었어요. 눈앞의 여인이 아내라고 믿으며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미정이 몸을 버텼지만 두 사람의 중심이 휘청이며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 순간적인 충돌음과 함께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구겨진 시트,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 상우는 여전히 꿈속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몸을 때려 했지만 그 팔에 감긴 온기가 너무도 인간적이었어요.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 그게 미정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지금 멈춰야 해. 하지만 머리와 달리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그녀의 볼을 스쳤고 따뜻한 숨결이 닿는 순간 미정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매달린 한순간의 착각이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렸고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와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금기의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이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체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4페이지. 그날 아침 눈을 뜬 건 상우가 먼저였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죠. 어제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그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방 구조가 낯설었습니다. 벽에 걸린 커튼 무늬도 책상 위에 놓인 화분도 전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불 밑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 옷 위로 얹혀있는 얇은 천조각, 무엇보다 옆에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상우는 숨이 막혔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머리칼이 보였죠. 묶인 머리에서 흘러내린 몇 가닥이 베개를 덮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그의 팔 위에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구야?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시트 끝자락이 함께 젖혀지며 어젯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흐릿한 불빛, 흔들리던 숨소리, 떨리던 손끝, 그리고 그녀의 이름. 오미정. 설마 진짜였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에 취한 꿈이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너무 생생했죠.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던져진 그의 작업복, 옷걸이에 걸려있던 여자의 외투, 그리고 테이블 위엔 반쯤 닫힌 생수병이 놓여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려다 멈췄습니다. 시트 위엔 구겨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위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 있었어요. 도망치듯 방을 나가려던 순간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햇빛이 비쳐 얼굴 일부가 드러났는데 그 표정엔 분노도 후회도 아닌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공장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아무 말 없이 숙소를 빠져나갔어요.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쳤지, 완전히 미쳤어. 그는 자책하며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한순간의 착각이었고 그건 분명 실수였지만 이제 그 실수를 지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상우가 나간 후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설마 진짜였던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몸은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녀는 그렇게 되뇌며 허둥지둥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정은 일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계산 장부를 적다가도 손끝이 자꾸 멈췄죠.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우의 얼굴이 눈앞에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일부러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냥 술 취한 실수야. 나도 그 사람도.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이 닿았던 자리, 그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수록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에 가까웠죠. 저녁이 되자 공장 불빛이 기숙사 창문을 비췄습니다. 미정은 작업복을 개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죄야. 그런데 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뒤엔 오래된 외로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편히 숨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숨결은 곧 다시 그를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페이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선소의 하루는 늘 같았지만 상우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머릿속에서 그 밤이 떠나질 않았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김 반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도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한 번 스친 시선은 오래 머물렀고 한 번 닿았던 손끝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숙사 복도에서 콸콸콸 물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벽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고 바닥은 금세 흥건해졌죠. 미정은 관리소장으로서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 어제도 잠갔는데. 그녀는 수도 밸브를 잡고 힘을 줬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씨름하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좀 볼까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 녹슨 파이프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공구 좀 빌려주실래요? 그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어요. 짧은 정적, 그리고 서로 피하는 시선. 이제 금방 될 겁니다. 상우가 나직하게 말하며 밸브를 잠그자 흐르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손으로 물기를 닦으며 조용히 덧붙였죠. 이 파이프 오래돼서 곧 다시 터질 겁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손볼게요. 그 말엔 사과도 변명도 없었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투엔 불편한 마음보다 오히려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회색 작업복은 젖어 있었고 손등에는 녹물이 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괜히 말없이 수건을 건넸죠. 이거 닦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정이 불렀습니다. 김 반장님. 그가 멈춰 섰어요. 그날 일은 서로 그냥 잊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일 죄송했습니다. 짧고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쥔 수건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상우는 수리를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미정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가가 시큰했죠. 이 사람 도망치지 않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할 일을 하고 돌아설 뿐이었죠. 그날 저녁 복도를 지나가던 미정은 바닥에 놓인 깡통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안엔 새로 교체된 수도관 부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위에 깨끗하게 접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예비 부속입니다. 또 새는 곳 있으면 말씀 주세요. 마이너스 김상우 마이너스. 짧은 글자 몇 줄이었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묵묵한 사람이 남긴 그 한 장의 쪽지가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죠.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 안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 그날 밤 기숙사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조금 넘겼고 복도 끝에 있는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툭 하고 꺼졌습니다. 잠시 후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렸죠. 조선소 전력실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기숙사 전체가 암흑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각자 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불빛을 켰고 복도엔 오직 바람소리와 먼 곳의 기계음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 미정은 1층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전이라니 이러다 또 누수 생기면 큰일인데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죠. 복도 바닥은 미세하게 젖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정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바닥을 스쳤죠. 누구세요? 저입니다. 낯익은 저음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김상우였습니다. 정전 났다고 해서 혹시 불편하신가 싶어 와봤습니다. 그가 한 손엔 작은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미정의 얼굴에 닿았죠. 짧은 침묵. 서로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얽혔습니다. 다른 방들은 괜찮아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예. 아마 전력 차단기 쪽 문제일 겁니다. 아침에 복구될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기 미정 씨. 그녀는 손전등을 내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 계속 죄송하단 말만 하려 했는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술에 취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김 반장님. 그날 일 제 진심이었습니다. 순간 복도에 바람이 불었어요. 불빛이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그 말투엔 변명도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진심이 묻어 있었죠. 그날이 실수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당신이 울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손전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만 말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피곤하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전 책임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 반장님, 그날 내가 붙잡은 건 술김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압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나 여기서 일 그만둬야 해요.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만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비상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붉은 빛이 퍼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죠. 미정은 그 불빛 아래서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욕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온 외로움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순간 가슴이 너무 세게 뛰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걸까? 그날 밤 정전된 복도엔 아무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그들의 인연은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7페이지.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기숙사 복도 창문에 빗방울이 연신 부딪히며 방 안을 촉촉히 물들였어요.
상우와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신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상우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일을 해도 잠을 자도 자꾸 그날의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겁나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의 말에 미정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이 가까워졌죠. 상우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손끝의 온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김 반장님. 네. 지금 이 순간 거짓은 없죠? 없습니다. 미정 씨. 그의 대답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살짝 깜빡였죠.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상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녀는 놀라 돌아봤지만 그 눈빛엔 망설임보다 그리움이 더 많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의 거리를 좁혔죠. 숨소리가 섞였고 그 사이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들의 이마가 닿았을 때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렀고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엔 오직 숨결과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 대신 온기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앗아간 온기를 되찾듯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었죠. 비는 끝내 멎지 않았지만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외로움 대신 따뜻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8페이지. 아침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출근길,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 여사, 관리소장이랑 그 반장 요즘 좀 수상하지 않아? 밤마다 사무실 불 켜져 있대. 그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래? 작은 말 한마디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전 미정은 식당 앞에서 반장 아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함께 커피를 마시던 여자들이 고개를 돌렸죠.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기숙사담을 넘어서 공장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상우가 작업장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무거운 기색이 가득했어요. 미정 씨,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잠시 지나갈 소문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날 오후 기숙사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공장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 무겁게 내리깔린 눈빛. 오미정 씨, 잠깐 봅시다. 그녀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죠? 네. 김상우 반장이랑 당신 얘기 다 돌고 있어요. 순간 미정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야 뭐늘 오해하지. 하지만 말이요, 이런 데선 체면이 전부예요. 체면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결혼한 가장들이고 관리소장은 그 위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괜히 말 잘못 돌면 둘 다 곤란해져요.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희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말이 이미 다 돌아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선 그으세요. 김 반장 그 사람 일 잘하지만 이런 문제로 문제 생기면 저도 못 막아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죠. 여자도 남자도 나이 들면 외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일하는 곳에서 그 감정은 금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죠. 문이 닫히자 미정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공장 기계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상우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반장님이 다녀가셨어요. 무슨 얘길? 그만해요, 상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린 잘못한 거예요. 상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다들 그래요. 나까지 욕먹게 생겼어요. 여기선 체면이 전부래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제 마음만큼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나까지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점심 사이렌이 울렸고 기숙사 복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가요, 김 반장님. 이젠 나랑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녀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미정의 마지막 말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9페이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공장 안의 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복도에서 스치는 시선마다 두 사람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 것 같았죠. 아직도 그 둘같이 다닌다더라. 눈치도 없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체면도 없어. 그 말들이 미정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은 늘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다시 내리던 날이었어요. 미정은 퇴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조선소 뒤편 창고 앞에 서 있는 상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비를 맞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지 말랬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그만해요. 나 더 이상은 못 버텨요.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묵묵한 눈빛. 그만두라는 말 수십 번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 들으려고요.
왜요? 이젠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제라도 진짜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당신도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아팠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 위에 우산을 씌웠습니다. 이건 제 인생입니다. 누군가 뭐라 하든 이제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죠. 비닐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미정 씨, 이제 그만 피하세요. 우리 도망치는 대신 같이 서봅시다.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 아직 용기가 없어요. 그럼 내 용기 빌려드리죠.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당신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예. 사람들이 평생 손가락질해도 그래도요.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엔 조건도 계산도 없었죠. 그저 진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그들 사이를 가르며 쏟아졌지만 이제 그 비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공장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나섰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모습이 기숙사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10페이지.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조선소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쇳내와 기계 소리가 섞여 먼 하늘로 번져갔습니다.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 용접 불꽃이 터지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의 걸음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기숙사 문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고무장화를 꿰었죠. 그런데 문 앞에는 이미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엔 어제의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진심만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공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길바닥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였어요. 춥죠? 괜찮아요. 이젠 이런 새벽이 익숙해요. 그래도 손 시릴 땐 이렇게 해요. 그는 장갑 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치 안 봐요? 미정이 묻자 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을 남들 눈으로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이제 조금은 편해졌어요. 소문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조용해졌어요. 공장 앞에 다다르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이번엔 그 누구도 그들을 힐끗 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들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끝나고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진짜요? 어제 사둔 두부 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녀의 말에 상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의 시선보다 훨씬 더 따뜻했죠. 잠시 후 기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쇳내가 공기 중에 섞이고 새벽 햇살이 서서히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헬멧을 쓰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이제야 알았네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용접 불빛이 번쩍이며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상우가 살짝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계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 쇳가루 냄새 속에서 그들의 손만은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나이와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살아있는 온기, 그게 바로 인생이란 걸 말이죠.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시선보다 진심을 택할 수 있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